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지연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79%, S&P 500 지수는 1.65%, 나스닥 지수는 1.9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일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경고로 미중 무역 협상이 난기류에 빠진 가운데서도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예정대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에 나섭니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클러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현재 연준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러리다 부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현재 좋은 위치에 와 있으며 금리를 내려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위치에 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분기 경제 전망에서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전망치는 1.3%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7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75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류허 부총리가 무역 협상에 다시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선전지수는 1%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현재 미중 무역 협상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FOMC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강한 태도 보여왔는데 금리 방향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원달러 환율 급등에 현재 수출 우량주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J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됐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CJ 주가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상황은 그 큰 빅 이슈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FOMC의 금리 동결과 관련된 실망감이 시장을 조금 좀 뒤흔들었다라면 우리가 연휴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소위 말하는 트럼프 쇼크가 다시금 시장 내 재발이 되면서 여기에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문우신 장관의 재확인 소식, 이 부분이 시장을 소위 말하는 급락으로 이끄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어찌 보면 FOMC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 내 줄을 이뤘다라면 이번 주는 아마도 10일 정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요. 아마도 주 후반으로 가면 어찌 보면 이번 주 미국 내에서 물가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일과 10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에는 아마도 물가가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다시금 금리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시장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쪽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이 8일에서 11일 동안 한 4일 동안 실질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 협상에 돌입을 할 것으로 이미 실무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어제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사실상 중국 방문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류어 부총리가 미국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시장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랬죠. 결국은 류어 부총리 방미는 진행은 하지만 일정은 축소하는 분위기. 원래 8일에서 11일 4일 동안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만 방문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일단 조금 물꼬를 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져왔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중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로버트 라이저 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특히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10일 0시를 기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트럼프 트윗의 재확인을 가하면서 시장 급락 방향으로 선회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미국 3대 지수 모두 2% 육박하는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 8,000포인트를 하회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트럼프 이중자 때 어쩌면 좀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며칠 전만 해도 계속해서 낙관론을 유지하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딜 도출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트윗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폭탄 발언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저녁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10일 0시를 기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재확인 발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다라는 부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시장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 너무나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그 변동성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결국은 지금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거기서 조금 좀 우리가 읽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는 어찌 보면 5월 10일 0시부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5월 10일 이전에
타결을 질질 끌지 말고 타결을 하자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그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같이 맞춰가는 그림이냐. 아마도 9일, 10일 예정이 되어 있는 중국 류호 부총리의 어떤 그 일정과 그리고 그들 간의 협약에서 분명히 어떤 그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시장은 10일 이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음 단계 결국은 물가라는 그림 그리고 인프라라는 쪽으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라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지난 주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미국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에 합의했다라는 정적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 들려왔습니다. 분명한 건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이 관심을 가질까? 결국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건설이랄지, 도로랄지, 그리고 특히나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통신 장비와 관련된 시장 뜨겁게 달가오르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 여전히 시장 내에 어떤 그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물론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그 상황 직접적인 어떤 그 납품 조달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상 5G 통신 장비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의 대선 공약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어젠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기업의 감세. 이 부분이 이미 2017년 말 2018년 한 해 동안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었던 빅 이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여전히 기업들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리고 보호무역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서서히 물꼬를 트여가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그런 어젠다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그 하루 앞도 그 상당 부분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긴 호흡 속에서 어떤 이슈들이 점차 시장 내에 중심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핵심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어쩌면 나무를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큰 숲을 보시는 그런 전략도 지금 현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10일 이후에 시장 방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금리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FOMC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강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간밤에 연준 부의장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시장 내에 상당 부분 큰 이슈로 자리 잡을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지금 한창 최고조 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요. 이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한 10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분명히 시장 내 FOMC의 금리 스탠스가 다시금 시장 내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GDP 3.2% 1분기 GDP 2주 전에 발표가 됐죠. 3.2% 상당히 그 고무적인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기분 좋은 어떤 그 GDP 발표가 있었고 그 바로 이어서 고용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 3.6%의 실업률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신규 일자리마저도 시장의 전망치, 시장의 기대치 19만 개를 상회하는 26만 개나 창출하는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점. 근데 이번 주 이슈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벤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9일에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10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요, FOMC가 지금 현재 연내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바로 고용 쪽이 아니라 물가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FOMC의 금리 목표라는 것은 최종 목표가 되고요, 그 중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FOMC의 중간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용의 안정, 두 번째는 물가의 안정인데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용의 안정은 달성할 만큼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물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 그 물가에 대해서 조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전망에 의하면 4월 물가가 소비자 물가 2.1% 전년 동월비 상승. 지난 3월이 2.0%의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타난다라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장 명분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 물가 지표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2%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4월 물가가 2.1%나 2.0% 밑으로 하회하게 된다라면 시장 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성장이라는 부분 한 가지, 고용이라는 부분 두 가지, 물가라는 부분 세 가지 같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 트리플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신흥국 증시에도 전이가 되어 가면서 그 전이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관련주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위험자산,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유입,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가세하게 되면서 신흥국 증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 내지는 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슈에 시장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아마도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물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그 전략 미리 좀 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찌 보면 미국 증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지난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가 넘게 500포인트에 육박하는 급락 1.76%의 급락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경제 펀더멘탈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특히나 성장률 면에서 미국 시장과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3% 오히려 역성장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 환율 부담이 조금은 더 외국인 수급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수출주와 실적 둔화 조금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지금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이게 급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 같이 미국 시장과 맞물려서 동조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만 우리 증시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실적에 대한 둔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종목 슬림화로 연결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가치주라는 부분 한 가지와 성장주라는 부분 한 가지 이 두 축으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져간다.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이 있기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 소위 말하는 원화 가치의 하락. 이렇다면 수출주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진국, 특히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고성장 테마주 역시 슬림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해서는 실적이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노이즈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열려있는 시장들, 열려있는 고성장 테마주들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자결제와 관련된 그 관련 주들, 이 부분들 조금 좀 슬림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뭐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 속에서도 적절한 아마도 수익률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좀 지키기 전략은 분명히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한 때는 1173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와 함께 수출 우량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약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적 체력에 대한 이런 문제도 좀 야기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 1170원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격도 1168원 부근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자 어떻게 보면 이 증권업계 제도권에서는 달러 결제로 인한 이런 수혜가 높은 수출 우량주들, 그리고 외환 보유가 높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슈프겐 코리아하고 한세실업,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수출주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프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존 매출이 약 90%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폰 액세서리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외화 보유 자산 총 자산액은 476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다른 관심 종목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큰 주문자 이런 상표 생산 회사다, OEM 회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이 거의 90% 달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쪽에서는 한세실업의 올해 컨센서스를 900억 이상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 작년이 386억이니까 거의 13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이 환율 효과도 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좋은 분위기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급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화가 약세가 나온다면 외국인들은 평가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됐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 CJ 주가는 현재 소폭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CJ 그룹의 경영적 승계의 핵심이 바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입니다. 바로 최근에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이런 정보 기술을 부분을 떼내서 지주사로 넘기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할과 편입을 거치면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지금 현재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이 처음으로 CJ 지분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어떻게 보면 4세 경영의 승계가 지금 현재 다수를 올리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실제 CJ 네트워크가 올리브영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최근에 IT 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 비율이 55대 45고요. 이어서 IT 부분 같은 경우는 CJ 주식회사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서 CJ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0.5 444487로 주주 가치를 고려해서 신주가 아닌 자사주를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CJ 파워캐스트 같은 경우는 IT 부분이 100% 이런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그룹 경영권 승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계열사고요. 앞서 CJ는 2014년 12월 그룹 내 IT 계열사의 옛 CJ 시스템과 CJ 올리브영을 합병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CJ 시스템즈의 지분 15.91을 합병 직전에 증여해서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즉 4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현재 단계를 밟아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회장의 어떻게 보면 작년 이경우 CJ ENF 상무와 이선호 부장은 지주사인 CJ 주식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대신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 같은 경우가 17% 정도, 이 상무가 한 6.9%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CJ 지주사에 대한 이런 지분율이 이 부장 같은 경우는 2.8% 정도, 그리고 이 상무 같은 경우 1.2%로 늘어나는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6.8%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분할 기일이 오늘 11월 1일이고 교환 일자가 12월 27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J그룹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IT 부분의 신성장 사업군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어떻게 보면 지주사 어떻게 보면 CJ의 어떻게 보면 그룹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승계 불확실성으로 주가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승계를 하기 전이면 대부분 주가를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결코 이런 오너가에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계 불확실성이 하나씩 없어지면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CJ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장기간 좀 부진했지만 주식 교환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점점 다시 주가는 원래 가치대로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CJ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불만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배구조를 조금씩 넘겨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배구조 개편이 주가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 분할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액면 분할을 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수익률 측면에서 대부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은 액면 분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주가의 호재성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주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액면 분할하면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낮아지고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나 이런 게 커지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실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삼성전자인데요. 액면 분할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장 기업의 이런 주가 향방에서 좀 많이 향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이제는 예전 같은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 30개 기업이 액면 분할을 했지만 대부분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부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면 분할 그리고 주가 상승 공식이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액면 분할에 나선 14개의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네이버, 만도, 삼성전자, 허수버 신소재, 한국철강, 한국프렌즈공업, 까뮤 ENC, JW생명과학 등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지난달 말 종가도 기준율을 보면 5월 4일 이런 액면 분할에 나선 한국철강의 이런 수익률이 29.9%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만도는 26%, 한국프렌즈공업은 20% 정도, 네이버는 15%, 삼성전자는 11% 정도의 두 자리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기업은 하락폭이 더 큽니다. 액면 분할을 단행한 모토렉스 같은 경우가 38% 가까이를 떨어졌고 세원도 27%를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의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에 따른 거래량 확대 그리고 저가 매수세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결국은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만 주가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대외 환경 변화나 실적 등의 이런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더 많은 변동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액면 분할 이후 수익률이 50%가 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남북 협력, 경제 협력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재계에 어떻게 보면 고수가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액면 분할에 따른 투자자의 시선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 등 이런 대부분의 투자가 선호하는 이런 우량주였지만 비싼 주가로 인해서 문턱이 높았고 액면 분할 전후에 개인 투자 점유율이 많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액면 분할 효과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액면 분할은 1차적으로는 좀 호재성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같이 무조건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런 공식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액면 분할이 효과가 있겠지만 본질적 가치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격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 2천억 달러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주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무역 분쟁의 격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조금 더 유리한 이런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다 증시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요. 실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의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 이런 이익단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대가 조금 높은 걸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BR 한 10배 선이 한 1970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우리 밸류에이션이 이러니까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어닝이 조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댈 때는 결국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지금 현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결코
조금 긍정적일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최악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최악을 조금씩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많이 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현금이라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이번 시장을 잘 대처해 나가는데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많이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갈만한 이런 회사들로 어떻게 보면 종목을 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슬림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날씨는 너무 좋은데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한낮에 서울은 22도, 대구는 23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가볍게 입으셔도 좋지만 아침, 저녁에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2도, 춘천은 23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6도, 속초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 및 화재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